안녕하세요. 피부명리 반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숙명이 있다 해도 운명대로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세간에 어른들은 팔자도망 못 가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숙명과 운명이 있고 이것이 팔자이고, 이 또한 이 팔자대로 살고 팔자도망 못 간다면 안 좋은 사주로 태어난 사람은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과 같아서 참 답답한 이야기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숙명대로 살 것인가? 이것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그것은 여러 번 필자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되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구의 환경도 될 것이고 나 개인의 환경도 될 것이고, 그래서 전쟁통에 맞는 그러한 사주도 있고 개혁 시대에 맞는 사주도 있고 또는 평안한 시대에 맞는 사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의 숙명이 있다 해도 내 자신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요. 한 3개월 만에 강의 녹음을 하다 보니까 뭔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뭔가 어색하고 제대로 좀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 그래요. 강의 녹음을 해놨던 것들은 유튜브에 모두 올렸고 오늘은 새로 녹음을 하는 과정인데, 그 사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해서 2개월 정도가 지났고 또 강의 올린 부분들은 모두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이것이 조금 어색하고 그러는데 좀 말하기도 조금은 그러네요. 어찌됐건 이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제목은 숙명이 있다 해도 운명대로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이 말의 뜻은 이런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고 그래도 과연 이 사주대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명식을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요. 무진백호와 임술백호가 천충지충을 하였다. 그런데 일주에서는 무게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묘진 해살이 되면서 묘술합을 하고 있다. 또한 시주와는 자묘 형살 관계요. 시지자수를 만나서 록군이 되는 것은 좋지만은 비급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충지충의 연월주가 진술충이 되었는데 진토가 박살이 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월의 진토는 박살이 나는데 이 진토는 무토 정관이 내려왔기 때문에 말은 정관격이지만 그 정관의 육신이 진술충으로 박살이 났다. 다만 다행인 것은 묘술합으로 진술충을 풀어준 듯 했지만 시주에 임자씨를 만나서 자묘 형살이 벌어지면서 진술충은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수선한 복잡하다란 일을 묘술합으로 풀게 만들어서 그러한 일들이 장애 구설들이 풀리는과 동시에 이 사람이 자식을 낳고 나서 자묘 형살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어려운 일이 또한 생긴다. 그러면 전생애에서 어려운 일을 풀리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진술충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산정 붕괴다. 이 산이 붕괴되기 때문에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인수가 있어서 이 토기를 정화시킨다면 맑은 물이 되는데
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곧장 비급이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이 탁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수는 맑은 물이 되어야 하는데 맑은 물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요. 설명 글을 읽어보시자고요. 숙명이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운명은 변할 수 없는 것으로 타고난 숙명대로 살아야 할까? 숙명론자들은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환경이 중요하다.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다. 즉 망치가 필요한 공사판에서는 그 망치가 제대로 쓰임이 되겠지만, 공사장이 아니라면 그 망치로 태어난 운명은 쓸모없는 그것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래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정해진 노선대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과 좀 더 순수해져야 하고 주제 파악하는 삶을 살며 욕심을 줄여야 한다. 즉 자각하는 능력,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혼자서 무엇이 옳다 틀리다 모든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한테는 있다. 그러나 동물들은 자기 생명을 위한 먹거리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 자기 동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을 협동할 수 있는 힘과 아울러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자각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마음이 탁해지는 것은 모두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욕심을 줄여야 하고 좀 더 순수해져야 맑은 영혼이 되기 때문에 이 자각하는 마음, 이것은 이 맑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주제 파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주에서는 수로린 무토가 투출했으므로 정관격이다.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수월에 진술충이 되었지만 이 토기의 충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쓸 수 없지만 진술충의 무토나 충미충의 기토만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는 사용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산정분계에 물이 탁수가 된다. 그리고 비급 숫자가 많다. 비급 숫자가 많다는 것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욕심이 많을 것은 사실이다 그래요. 그리고 요술합으로 모든 것을 풀어서 해결사의 능력이 있는 듯 하지만 자수를 만나서 자묘 형살이 되었고 화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묘 형살이 물의 지형이 없어지는 행운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묘 형살은 화기를 보느냐 화기를 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자묘 형살이 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 토기의 산정분계는 인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금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수기가 탁수가 되었느냐 맑은 청정수가 되었느냐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말은 정광격이지만 연주 무진백호와 월주 임술백호가 천충이충을 하므로 부모 조상이 싸우며 반목하고 각거에서 살아갈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당주가 계묘일주로 태어나 무계합과 묘술합을 이루어 부모 조상의 흉액을 막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효녀이다. 그런데 임자씨를 만나 자묘 형사를 만들어 묘술합을 풀게 하여 지인술충을 만드는 격으로 자식덕과 형제덕은 기대이하이다. 이런 경우 인생이 복잡다단하여 어려운 일이 풀려 기쁨을 맛보려는 동시에 계획이나 추진하는 일에서 예상치 못한 적분을 만나게 되어 구설장애를 만나는 격으로 인생사가 내 마음 같지 않다. 일지묘목은 천을기인, 그러니까 계수의 이 계묘일주가 이 묘목의 이 계수는 천을귀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 일지는 귀성이다. 그리고 또한 문창성이기 때문에 공부로 승부하고 어떠한 해결사의 능력이 있는 듯 하지만 여기에서 묘술합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당주의 마음은 오로지 묘술합으로 가고 있다. 근데 묘술합은 화기, 그러니까 이 계수의 재물을, 이 재물의 마음이 온통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중에 정화한테 마음이 가는데 이것이 마음이 간다 그래서 모두 다 내 돈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야 되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사가 복잡다단할 수밖에 없다. 이 일지묘목은 천을기 문창성으로 해결사와 같아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며 재물을 만드는 묘술합하로 길성이 되는데, 즉 관성과 묘술합으로 재물을 형성시키게 됨을 뜻한다. 그러나 시주 자식이 태어나고 자묘 형살로 부부합을 깨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귀신이 되는 경우이다. 이 사주는 시작하지 않다. 신앙 관항하여 비급의 무리를 제어하는 격이므로 남편과 조상 그리고 아버지의 덕이 있는 격이지만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호정관에 해당하는 육친이, 관성은 조상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흉액을 암시하게 되는데 비겁은 희신이 될 수 없는 쟁제의 성분이므로 경쟁이 치열해짐을 뜻하고 스스로 피곤하게 되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 형성되어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 형제, 동료, 자식의 덕 또한 부족하게 되는데 생각지 못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만, 그러나 당주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자수성가 명이 되는데 고향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성가를 이루는 것이 좋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수방국, 그러니까 북방이 되겠죠. 북방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지 말고 부모, 형제 곁을 떠나서 일찍 자수성가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하나에서 열까지 남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수성가, 자립성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명이다. 그래서 장녀명으로 태어나서 어깨가 무겁지만 외부로 나가야 바지 입고 활동을 해야 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관은 문관 성분이지만 이 백호살과 백호살이 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무관 성분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창성을 활용해서 학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관 쪽, 그러니까 행정직 무관 쪽으로 공무원이나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복지, 여군, 여경 등이 되는 것도 좋고 한의 쪽도 좋으며 혹은 예술, 문학, 화가 등도 양호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관성 무토는 정관이지만 진술충에 의한 것과 이 무진백호와 임술백호가
충이 된 상태의 무토이기 때문에 무토 관성을 무관 쪽 직업을 찾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보면은 계묘일주기 때문에 문창성으로 학문으로 나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관 쪽 관련계통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 얘기예요. 상주는 수월계수로 태어난 무토가 투출하여 목소리가 상냥하고 예쁜 미모의 여성이 되는데 산골짜기에 흘러내리는 물은 황토물이고, 그리고 물을 정화시키는 인수가 없으니 공부를 성공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가 많은 편이다. 여기에서는 예쁜 미모의 여성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수로는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곳에 이 계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모를 간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미모가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것은 인수가 없기 때문에 딱 수로 변화하고, 그래서 수월의 계수가 있어야 할 것은 간목과 병화와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미모의 여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명식이 순일하지 못하고 복잡하면 당주의 삶 역시 복잡하여 순일한 삶이 못 되는데, 남편의 품질 검사를 해보면 영감무토가 남편이 되는데 진중계수가 이 무진으로 왔고, 그리고 진중계수가 정처가 되므로 당주로서는 영감무토가 남편이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계수의 육신이 묘목과 진토의 해살 관계다. 그래서 정신은 합이지만 육체에서는 묘술 합을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육체 따로 정신 따로 노는 형상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무토 남편은 육체는 진술충이 되므로 당주를 만나기 전에 사랑에 쓰라린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혹은 그 여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 당주의 형제 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단명 흉사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진술충이 되면서 임술로 왔기 때문에 임술 백호 개강살, 그리고 무진 백호살, 서로 천충지충이 되었고, 이 진토가 수기묘고이기 때문에 수기묘고 발동이 되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임수가, 말은 임수의 수토는 관대지라고 하지만 임수의 일주는 그걸 받는 관계이지 관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여자 사별을 하고 당주를 만났을 수도 있고, 당주의 형제가 단명 흉사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무토의 육체는 월주와 진술충이 되었고, 묘술합으로 진술충을 화해시키고 동시에 묘술합이 되므로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노는 형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금슬지락은 이게 기대하기 어렵고 금이 간다. 왜냐하면 육체 따로 몸 따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즉 무토 정간에서 본다면 계수는 자기 몸 진토에서 추출되어 본처가 확실하지만 이 계수 안에의 육신과는 해살이 되고 타 남자인 술중 무토의 몸과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간에 의처, 의부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의심증이 되어서 부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술지락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당주가 진정 사랑하는 남자는 암장되어 있는 술중무토, 그래서 술중무토와 무게 합의되고, 술중무토는 이 술토는 묘술 합을 하고 술 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를 임수겁지한테 뺏기지 않고 속에다 보관하고 싶은
잠재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술중무토를 그렇게 원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암장되어 있는 술중무토한테 모든 정이 간다. 그런데 술중무토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다. 결론은 결혼 실패하고 유부남을 만나게 되는데 개수일간이 만나는 첫 남자, 영감무토는 궁합이 안 맞고 두 번째 만나는 술중무토와는 궁합이 많고 재물이 있고 성궁합이 양호하다는 이야기다. 남녀 인생사에서 자식과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부부간이 첫째이다. 왜냐하면 부부 합적, 이 성궁합이 있어야만이 자식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며 직업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탕주는 여러 남자를 만나게 되는 시련이 있게 되는데 남편궁이 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당주의 경우 남남 풍파를 겪을 것과 형제 동료 자식으로 인한 풍파 또한 겪으며 살게 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으로 보통 사람들의 인생사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고 부부 이별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이별하지 못하고 실은 내색도 못하면서 거짓 웃음을 짓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무토 남편은 연주에서 왔으니 일찍 조언하게 될 팔자이다. 그러나 무토를 만나기 위해서는 임수겁지를 넘어야 하므로 임수가 제거되거나,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개수가 무토를 만나기 위해서 임수겁제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임수겁제가 합거되거나 제거될 때 또는 극이 될 때 그때 무토를 만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명간무토는 자자재고로서 즉 여자 창고 위에 앉아있다. 즉 무진으로 왔기 때문에 무토에서는 진토가 자자재고이다. 근데 이 재고는 여자 창고이다. 수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남으로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주위에 여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당주는 타인을 믿지 못하는 의심증과 의부증으로 작용한다. 하여간 무토는 여러 여자에게 정을 주는 바람둥이가 되는데 이것은 진술충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주는 나만을 사랑해주는 품질 좋은 남자를 만나기 어렵고 바람둥이 남자 또는 가정이 있는 남자, 유부남 또는 늙은이가 수시로 꼬인다 그래요. 이런 여자한테는. 이처럼 되는 운명 역시 당주가 만들게 되는데 당주는 지식, 명예, 학벌, 인간의 품성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묘일주 이 여자는 훤칠한 미남으로 대단히 잘난 장동건 같은 이런 미남 남자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고소영 정도는 되어야 장동건 같은 남자가 이 당주를 좋아하는 것이지 당주처럼 평범한 여자로는 뛰어난 남자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데 당주 사주의 남편이 양호하기는 좀 부족한 영감무토이기 때문에 꼭 쓸만한 남자를 만나는 인연법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토나 개수나 각기 이중적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것이 운명의 소용돌이가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당주는 냉수 마시고 고기 먹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고 냉수 마시고 속 차리라는 이야기다. 하여간 당주 개수는 허영심이 많은 여자가 되는데 이 무지갯빛 환상에 자기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주는 남자를 만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격으로 입으로는 사랑을 찾으며 속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이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 영감무토는 사랑의 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주를 만나고 이 영감무토는 임수를 한번 만나게 되는데 아니면 진술충에 깨어진 그 진중개수를 만나게 된다.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수 당주를 만나는데 이 개수는
이 묘술합을 하기 때문에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결국 파경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시주임자를 만나게 되어 그때 가서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영감 무토가 된다. 왜 그러냐면 즉 무토는 이 당주를 만나기 전에 한 번의 사랑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계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진합에 의한 이 임수를 만나 세 번째 만나는 여자한테 그 평안함을 느끼고 이때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 무토 남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당주는 목숨 걸고 집착하여 친구의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만들지만 성궁합은 개판이라 가뜩이나 호색한 여자로 꿈과 환상을 채워줄 남자가 무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술중무토를 만나 묘술한 무계합을 이루니 이때서야 행복이 오고 재물이 모인다. 그러나 술중무토 남자는 유부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남자 그 무토는 세 번째 여자를 만나 행복을 찾게 되고, 당주는 재혼 아주 후처명이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많은 변수가 있으니 이미 육굴에서 애정사 우를 말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주가 재혼의 후처명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토 남자는 백호살과 부성 인묘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흉사수가 강하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교도관, 의사, 약사, 간호사, 활인은 무관 직업이 된다면 남편의 흉사와 형제 중에 흉액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주의 부모의 배품의 덕과 품성에서 흉액이 달라져 간다 그래요. 하여간 첫 남자 사망하고 두 번째 남자의 후처명으로 신체 불구자가 남편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당주는 자식복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여자들은 너나 없이 남편과 자식복을 원하는데,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불미하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자시에 태어나 임자 양인이 자묘 형사를 하기 때문에 묘술 합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이 파토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이 부부합을 깨게 되므로 자식 낳고 남편의 흉액이 있게 될 것을 상징하므로, 그러므로 이러한 애군을 이 중상이 있고 경상이 있는데, 이 경상은 조그만 상처, 조그만 사고를 경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인생사의 사고가 경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배품의 덕을 행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에도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을 견성이라 하고,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중상이 경상이 되는 행운이 있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도움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